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7월 14일 오전 5시 50분입니다. 오늘은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수 발표가 있었어요. 그죠? 제가 7월 인플레이션부터는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6월은 더 오른다 그랬죠? 근데 6월 지수가 이번에 발표된 겁니다. 이제 좀 확실시 됐어요. 9% 인상률이 보여지면서, 이제,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1%의 금리 인상, 그리고 미국도 0.5 또는 0.75 정도까지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0.5 정도, 아니, 말씀드렸는데, 0.75도 지금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상태가 좀 되어 있는 상태네요. 아마 다음 달에는 이제 물가가 확 잡힐 겁니다. 확 잡힐 수밖에 없어요. 기름값도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좀 잡힐 거면서 이제 그 증시 변화가 생길 겁니다. 이번 금리 인상을 필두로 아마 달러는 이제 아마 고점을 좀 찍어 나갈 것 같아요. 7월 말 8월 초 이렇게 해서 쭉 꺾여 둥그렇게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넣어지고, 그리고 이제 뭐 주식 증시 같은 것들도 약간의 반등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겨워하지 마시고, 이제 보름 남았어요. 그죠? 제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라는 영상 올린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그죠? 아직까지 또 보름이 남아 있네요. 힘내시고 또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리 연말엔 7%네. 대출금리 굉장히 빡셀 겁니다. 저는 돈을 빌려서 집을 샀어요. 그쵸? 뭐 저희 집 딱 절반 정도가 대출이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금리 2% 고정금리로 땡겼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금리가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었으니까. 뭐 나중에 또 어떻게 또 제 금리가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정금리에서 땡겨서 지금 잘 그래도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그 한 달에 이자가 40만 원 가까이 나가더라고요. 이자만, 원금 말고. 저는 이제 40년 아니라 이제 짧게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되게 부담스럽죠. 그리고 원금이랑 합쳐 나가려면.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7% 정도의 이자 무등금리로 완전히 집을 사셨다면, 일반 이제 시중 금융에서 죽을 마실 겁니다. 진짜로. 장난 아닐 거예요. 이자가 2배니까 만약 20년으로 빌리셨다면은 한 2억만 빌려도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그게 나가겠죠. 아휴 참. 한덕수촌이 국가지도 너무 망가져 가슴이 아프다. 네, 망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면, 어차피 시장 흐름을 막을 수가 좀 없고,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면 외환보유고가 거덜날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험해요. 지금 어쩌면 IMF 때보다 더 위험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저축은행 예금 들면 기본 3%라는데 가장 높은 것은 어디인가 한번 알아보세요. 그죠? 저는 이제 자유입출금도 2% 토스를 좀 사용해서 좀 이자를 받고 있는 상태고, 뭐 하루에 뭐 500원 정도 들어옵니다. 하루에 500원이니까 그 세법 달달하더라고요. 그죠? 재밌어요. 들어오 쌓이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어쨌든 그 정도 되겠고, 어쨌든 뭐 그 정도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죠. 네. 여기는 좀 그렇게 뭐 볼만한 그런 게 없네. 매일경제 뉴스는 좀 그런가, 좀 아쉽네요. 다른 데 한번 찾아볼까? 현대자동차 노조, 최악의 노조죠. 정말로. 정말 얘네들은 아무리 양보를 해줘도 이거는 참 이해가 안 돼요. 1년차가 8천만원? 근데 돈 올려달라고요? 아이고 씨 진짜. 네. 4년 후 쓰레기 대란 불보듯 폐기물 매립 재활용 병행이 정답. 네. 이 쓰레기 처리 관련된 업종이요, 나중에 좀 괜찮을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건 뭡니까? 푸틴 때문에 굶어 죽겠네. 곡물 수출 우크라가 선택한 처리 방법 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 뉴스 많이 있네요. 그죠? 네. 1%까지는 안 올 거고요. 아마 빅스텝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 정도 할 겁니다. 퍼센트는 안 할 거예요. 네. 동산증권. G2 늘어난 중소형, 이거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가 항상 지금은 사실
집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집도 2024년 넘어가서 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건드리지 마시고 웬만하면 그냥 기다리십시오. 지금 대출을 받아서 뭔가 사기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정말로요.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서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네, 뭐 정도 뭐 떨어졌다 올라갔죠. 네. 됐다. 그렇게 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트레이딩 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직까지 개별 종목으로 크게 볼 게 별로 없어요. 별로 볼 거 없는 상태고, 어쨌든 우리가 금리부터 좀 챙겨 봐야 되잖아요. 거시경제도 좀 스타트 분석하셔야 되니까. 근데 지금 제가 예전에 이렇게 그려드렸던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그쵸. 이 구간에서부터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뭐 빠지든지 조금 더 가다가 빠지든지 이렇게 될 것 같다. 한 1340원 정도까지 열어둘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역시나 그거 유효한 상태고요. 근데 뭐 여기서 뭐 숏을 치겠다, 뭐 용을 치겠다, 좀 그래요. 아직까지 애매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이벤트가 나오고 나면 끌려 올라갈 거거든. 순간적으로 쭉, 왜냐면 이자를 많이 준다고 쭉 끌려 올라갔다가 이렇게 또 떨어질 거거든요. 그거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얘기 하나 나왔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더라. 금리를 받고요. 그 다음에 네, 뭐 그쵸? 뭐 그냥 딱 은은 딱 괜찮은 가격입니다. 은도 딱 반등하고 있어요. 그쵸? 야, 제가 이 밑에서는 주워 담아봐도 좋다 그랬고 이 가격은 매력적인 가격이다. 장투하시는 분들에게 편하게 모아가셔도 좋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은은요, 우리 4차 산업혁명 미래사회에서 꼭 필요한 산업 제재 중에 하나예요. 귀금속의 범주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은은 그냥 들고 있으시면 이제 가치가 나중에 따라올 겁니다. 네, 충분히 따라올 수밖에 없고, 2020년 동안 지금 이 가격에서 4배 정도 오른 가격이긴 한데요. 뭐, 여기까지 빼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냥 장기적으로 모아가시면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좀 길게 보셔야 돼요. 대신에 얘는 안전하니까 대신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나스닥도 넘어가야 되죠. 나스닥이 오늘 살짝 조정이 나오면서 하다가 이렇게 반등을 살짝 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순간적으로 그게 나왔을 때 이렇게 무빙이 엄청 화려하게 움직였죠. 가다가 빠졌다가 다시 들어올리는 그런 흐름. 그래서 거래가 좀 터졌단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단타 포지션을 잡을 수 있어요. 여기서 딱 터지잖아요. 그쵸? 여기서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터지죠. 여기서부터 스타트거든. 그래서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나스닥과 코인은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봅니다. 비트코인은. 그래서 나스닥은 좀 차트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미국의 기술주들과 좀 같이 좀 맥락을 함께 보시면 되겠고, 여기를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보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한번 봐야 제가 찝찝한 게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똥을 싼다 뭐 이런 표현도 썼긴 했는데 똥은 여기서 다 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쌌는데 많이 쌌는데 이 뒤처리가 좀 찝찝한 거예요. 그런 정도 느낌이니까 우리가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적당히 한번 슬쩍 들어가 보시는 정도 수준. 그리고 장기, 중기 정도라고 볼게요. 장기까지는 아니고 올 연말 정도까지 해가지고 살짝 반등하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얼마 갔다가 반등 주고 다시 빠져가지고 이렇게 가야 좀 먹을 게 좀 강하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역시나 그대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닥을 다지는 시간이 좀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뭐 순간적으로 공포로 빠졌다가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정된 악재들이 달려있고 금리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큰, 어쨌든 전쟁 이슈로 인한 뭐 급반등은 정도는 있겠지만, 종료로 인한 그 정도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돈을 풀었던 거를 이제 유동성 시장을 지금 축소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급하게 쭉쭉쭉 올라가는 그림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또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뭐 지금으로서는 예상이 조금 힘들고요. 그냥 비트코인 지형은 제가 공부방에는 좀 얼추 언급을 드렸었는데, 뭐 중간에 한번 뭐 들었다 놨다가 뭐 지멋대로였었어요. 그러니까 뭐 일절 난 사람도 있고 손절 난 사람도 있고 다시 익절 수익 중인 사람도 있고 뭐, 그러니까 되게 1, 2% 정도로 2%로 등락을 탁탁 해버렸거든. 그래서 좀 아마 10배 이렇게 치신 분들은 아마 좀 털리셨을 겁니다. 코스피도 흔들다가 자리를 좀 잡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하락이 약해져 가고 있는 부분은 명확합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부분이고, 증시도 이제 뭐 쉽사리 뭔가를 막 잡기보다는 조금 이제 여유 있게 하시는 게 좋고요. 하락세가 일단은 뭐 최근에 하락세가 좀 약해져 가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살짝 정도 더 빠졌다가 반등을 좀 주고 다시 뭐 밀었다 이렇게 한번 갔다가 뭐 죽든지 그런 식으로 이 정도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냥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뭐 증시 차트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코인 워낙 볼 게 없으니까. 네. 기아자동차 별볼 일 없고요. 네. 당성도 별볼 일 없고요. 요것도 자,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은 제가 25,000원에 대한 언급을 꽤 오래전부터 드려왔었습니다. 그죠? 유가가 떨어지고 있어서 반등을 좀 하고 있네요. 그죠? 2,500원에 대한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왔는데, 하체도 조금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왜냐면 코로나 이슈가 지금 다시 터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각국에 뭐 통제를 하느니 마느니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일단은 요 자리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요걸 좀 남겨줬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뭐 손절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무리하지 않는 선상에서 슬쩍 담궈놓은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000원을 말씀드렸는데 정정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한번 열어두고 18,000원, 19,000원까지도 열어두시고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네가 25,000원에서 전재산 꼬라박았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반등에서는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25,000원에서 이 정도면은 얼마가 되죠? 2,000원이면 10%니까, 그죠? 면은 1,000원 정도 올랐나? 1,000원이면은 4% 정도 올랐네요. 저희가 2%로 익절 관리를 하거든요. 계좌 관리는 2%로 무조건 계좌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뭐 익절을 하시고 지금 물려 있으면 본전가에 가깝게 빠져나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무리하셔서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좀 적당히 좀 소비중을 들고 계시다. 저처럼 그냥 들고 계셔도 됩니다. 저도 조금 들고 있어요. 저는 셀트리온은 수익이 나서 다 팔아버렸고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랑 이제 제 업보죠. 잘못 분석해서 잘못 샀던 종목. 제가 완전히 잘못했거든요. 이거는 기업 분석도 잘못했고 차트 분석도 잘못했고. 그러니까 좀 그냥 호기심에 약간 좀 도박적인 쪽으로 조금 했는데 완전 꼬라박은 조금 카카오뱅크. 완전 망했죠. 이게 답도 없어요. 얘는 불타기도 안 할까요? 저도 그래요. 저도 가끔씩 물려.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뭐 세트리온이 비중이 제일 컸기 때문에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수익으로 이렇게 잘 커버가 해주고 있었지만, 그러고 가고 이제 대한항공 조금, 그리고 은선물 조금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뭐 비중은 많이 줄어 있으니까 뭐 그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참고하십시오. 저희 포지션을 말씀해 드리니까 뭐 정말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실제 매매했던 것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함부로 유포하고 그러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보여드릴 의무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같이 상담하면서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약속은 좀 지켜주시고. 자, 삼천리 보통주도 지금은 이제 고점에 대한 신호를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그 자리번서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대도 충분히 이게 지금 가스 관련된 협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값이 조금은 이제 싸지지 않을까.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많이 반등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챙겨보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조금 더 여력이 남아있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장해 드리기는 부담스러워요. 제가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제가 2월부터인가 말씀드렸죠. 그냥 저랑 함께 그냥 셀트리온이나 사실래요? 주식 그냥 그건 하실래요라고 계속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아무튼 그러니까 더 가냐 안 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권장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카카오도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다져가는 모습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좀 심하게 올랐잖아. 좀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좀 이 대기업이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죠. 한 번만 더 빠지면 깔끔해져요. 얘도. 근데 빠지는 모습이 이렇게 극하게 빠지는 것보단 역시나 이런 식으로 좀 빠져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면 한 9만원 정도까지는 열어볼 수 있을 테니까. 카카오란 기업도 한국에서는 먹어주는 기업 아닙니까? 네, 카이. 한국우주선하고 카이 좀 말씀드릴 게 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예전에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국우주산업이랑
제가 작년인가부터 이제 그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 종목을 되게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얘가 더 많이 갔어요.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거든. 근데 이때는 사실 뭐 코인도 먹을 게 좀 있었으니까. 하지만 보시면 21년 고점 시즌이죠. 비트코인이. 그때부터 이만큼 올랐다는 종목은 이런 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잘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고 보니 여기 이슈가 뭐 있었네요. 그죠? 이슈가 뭐가 있었을까요? 위성 발사에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슈를 타고 오른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쐈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 반등이 살짝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반등이 살짝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나온다면 아마 이번에 KF11 이제 이륙 훈련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반등이 살짝 나올 수는 있겠죠. 아마 4만원 정도 전후가 오게 된다면 장투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네. 롱트 코리아 뭐 이런 것들도 있었네요. 와, 하나금융 무너진 거 보소? 아휴, 진짜 제가 이거를 이 평당이 여기 있어요. 48,000원인가 49,000원쯤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완전 폭삭망했습니다. 이 분석 완전 잘못했어요. 완전 잘못했어. 타점도 잘못됐고 완전히 잘못됐었어요. 좀 한쌤들이 가끔씩 물립니다. 적은 시드지만. 그렇지만 원칙은 있어요. 물린 시드 절대로 물타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래요. 다른 걸로 수익 내서 새롭게 분석해서 다른 걸로 수익 내서 그걸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네요. 그죠? 비트코인. 비트코인은요, 지금 굉장히 애매해요. 여러분들 권장하기가. 그러니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 이게 무슨 개소리요? 그럴 수 있겠는데, 저는요, 사실 이게 좀 반등을 좀 하다가도 다시 한번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래요. 예. 근데 얘가 이 지금 단기적인 모습이 또 괜찮거든요. 전 그래도 터지고 뭐 지금 이것도 돌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리를 잡고 이렇게 해서 한 번 정도 더 살려줄 수도 있을까? 라는 의문 정도 들어요. 되게 애매하죠. 근데 제 메인 시황이 계속 말씀드리고 왔지만 제 메인 시황은 여기서도 한 번 정도 빠지는 속도를 할 것 같다고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고 제가 24,000불에 대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24,000불 여기 오지 않았죠. 그쵸? 오지 않았던 거 압니다. 그런데 1차 목표가 도달했었어요. 1차 목표가 도달하고 나서 여기서 반등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우리 2,004만 달러는 한 번에 보기는 힘들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공개 방송을 말씀 많이 드렸던 것 같고 이제 22,900만원 전후까지만 바라보자. 거기가 최대 목표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고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차트적인 분석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굳이 차트적인 분석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꼬랑지 여기네요, 그쵸? 네. 원래는 38.2% 정도까지 봐야 되거든요. 23,000불까지, 그쵸? 근데 제가 이거 하나를 좀 보정을 해서 2,900만원에 대한 언급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 하락세이기 때문에 이것의 CFR을 완벽하게 38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찍었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이걸 일렬 파동을 어설프게 공부를 하시면 이 타점 꼭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 주관이 들어가는 건 감각이에요.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와서 2,900만원까지만 보자.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좀 수익이 나고 저는 솔직히 전 요 구간에 수익이 났었죠. 그렇죠? 10% 정도가 돼요. 수익이 나서 수익을 참 달달하게 먹고 그리고 지금 요 자리에 지금 살짝 들어가 있는데 그게 지금 약간 손실 중입니다. 약간 손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5분 보고 보면서 우리 공부할 거리가 있어서 좀 말씀을 같이 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스토캐스틱이나 이런 부분들이 괜찮은 모습이 좀 등장을 해요. 여기에 여기 딱 슬로우는 조금 모양이 좀 거시기 하네. 딱 이렇게 어피트 쪽은 괜찮던데 그래요. 조금 애매하네요. 그죠? 슬로우 쪽은 조금 슬로우 쪽 어피트로 좀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일단 빠졌다. 그 정도인데
제 병단이 요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새로 진입한 병단이. 그래서 지금 딱 팔면 본전 조금 안 되겠네. 조금 안 되겠네. 0.5%, 0.몇 퍼센트 좀 오달르겠네요. 아무튼 요걸 보고 여기서 요 흐름과 여기서 괜찮은 흐름과 요 반대로 보고 요 눌림목을 잡아라 그랬고, 그쵸? 요 타이밍 딱 말씀드렸거든요. 보여드릴까요? 지나간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도 좀 정말 여러분들 단톡을 보시는 분들도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2,560만원 단타 가는 전절로 딱 요때거든. 그죠? 15분 요때잖아요. 요때. 딱 요때 단타 얘기하고 바로 일까지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반등하는 건 사실상 2%,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계좌관리의 영역이 딱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관리라는 것은 다 삑절이 아니라 그냥 일부를 파서 손실을 좀 방지하는, 그러니까 풀배팅이 아니라 항상 2할이나 3할을 빨리 팔아버려요. 우리가 노렸을 때는 빨리 대응을 해서 그러면 이제 빠져도 좀 충격이 덜하고 좀 계속 관리가 된단 말이야.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요 갔다가 이제 확 밀어버리더라고. 근데 요게 이제 물가 상승 발표였죠, 그죠? CPI인가? 그리고 나서 거래가 폭등하는 걸 보고 반대를 좀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름대로분들은 뭐 손절하신 분 또 계시냐 뭐 어쩌냐 막 물어보다가 근데 요쯤이었나요? 요쯤에서는 그냥 요 타이밍이니까 탈출하시는 분들 탈출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눌림을 주고, 이거는 공식 제가 또 방송에서 또 공방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눌림목 잡히면 운이 좋으면 조금 더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었거든. 이건 근데 할 필요는 없다. 많이 가면 한 이 정도 가지 않을까 싶어. 지금 최종적으로 많이 간다면 이제 이 정도까지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를 죄송합니다. 네, 움직이는 거. 네. 이거를 노리려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게 노려서 먹을 거리가 돼 있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쵸? 이제 올라가지. 그래서 제가 이런 정도 막 이렇게 디테일한 시황도 유튜브에서 하지는 않아요. 이제 공방에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뭐 관심 있으면 오시는데 이런 것들 막 얘기도 해드리고 우리 공부했던 이론들 적용도 해보고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이걸 사가지고 막 계좌를 관리해주고 정말 리딩을 해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네, 그렇게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브리핑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안 했던 말을 하면 사기꾼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미리 했던 카톡방이 있어요. 했던 말들을 가지고 다시 되짚어 드린다. 우리 유튜브 방송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컨텐츠는 되게 소중한 컨텐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트 분석함에 있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엘리엇 파동, ABC, 파이펄스 막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뭐 명랑님이죠. 그분들도 대단하신 분이지만 여러분들 눈높이에 좀 맞춰서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가 이제 교육업을 오래 하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저를 어필을 해주시면 여러분의 눈높이, 평균적인 눈높이를 제가 인식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이다. 수급이 가장 강하게 들어와야 되고,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완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7월까지 이제 빅스텝이든 뭐 자이언트스텝이든 1%든 간에 저는 0.75 아니면 0.5를 예상을 합니다. 0.5가 한 반, 0.75 반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틀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 일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이제 반등이 일어날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물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정된 악재가 있다고, 여기 뒤에 시간에. 예정된 악재 때문에 이만큼 빠지고 있다는 거죠. 예정되지 않았던 악재는 전쟁이었고. 아프잖아, 그죠?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좀 길게 드렸고요. 다시 또 계속 증시 이야기 좀 더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거 뒤에 타임테이블 달아주시는 분들 좀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정말로. 제가 정말 그게 좀 귀찮고 힘들었던 작업인데 그거 해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 방송 봐주시는 분들 괜찮으시면 여러 사람들이 타임테이블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분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좀 재밌게 봤던 그 부분을 이렇게 이런 주제 이렇게 딱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를 좀 좋아해 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쵸? 그럼 또 보시는 분들이 또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볼 수 있잖아. 광고도 좀 덜 봐도 되고. 자,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요. 여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크게
크게 뭐 아직까지 볼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테슬라도 뭐 700슬라 따져 한 번 더 빠져주면 좋겠는데 안 빠지죠. 잘 빠지지도 않아 이제. 그러니까 하방에 좀 경감도 좀 존재하는 거거든. 아 셀트리온 그래 이걸 보려고 그랬었어요. 제가 이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저 심심하시면 저는 셀트리온 살래요? 라고. 이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권유를 해드려요. 근데 제가 사세요라는 말을 못하거든. 권유를 해드린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작년 이제 2월달이나 비트코인이랑 비교를 해보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2월달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때는 말이야. 물론 반등은 좀 했죠. 그죠? 반등은 좀 했네. 꽤 많이 우리 비트코인 이걸 봐먹었다. 여기서 제가 공식 여기서 단타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드리고 여기 그 단타 이야기 드리고 여기서 제가 진입했던 시장이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도 단타 먹었네. 그렇죠. 근데 힘드니까 이게 이제 뒤에 이제 이런 시장이 또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강한 하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걸 추천을 드렸던 거지. 나고 나서 반등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선도주가 될 수 있어요. 얘가 선도주 주식 증시도 그렇고 그러면 비트코인이 얘가 영향을 받을까라는 부분 좀 아직은 조금 걱정스럽기는 해요. 아직은. 근데 제가 넘어서는 모습이 멀리서 넘어와서 제가 이걸 팔아버렸거든요. 팔아버리고 나중에 갔다가 좀 조정 다시 안정세를 받으면 다시 보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젠 요것도 의학작품 종목이죠.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요,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종목들, 사실 알트코인에 많이 몰려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알트코인은 제가 시황을 잘 하질 않아요. 이런 공개 유튜브에서는. 왜냐면, 알트코인은 차트가 분석하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여기들은 뭐 간이 가는 종목 알려준다고 얘기해가지고 물려놓고 그런 거 싹 빼버리고 막 광고하고, 리딩방 광고하고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알트코인은 전형적으로 수급과 세력의 원리, 설거지의 원리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너무 많고요. 아무리 봐도 설거지 차트, 그리고 아무리 봐도 가치가 좀 의심스러워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용으로만, 이렇게 단타용으로만 자꾸 말씀을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베네수엘라가 막 좀 힘든 나라긴 하지만 어쨌든 많은 그런 데서 그래도 막 우리가 비트코인 화폐를 쓰자 이러면서 막 어필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뭐 NFT라는 좀 그런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NFT가 뭐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 NFT는 무조건 진화해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고, 제가 NFT에서 파생되어 있는 뭐 샌드박스나 이런 코인들은 제가 사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되게 부담스러워요. 걱정스럽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때 이렇게 좀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뭐 저는 내 돈 한 1, 20만원 정도는 크게 부담스러워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한마디 잘못함에 따라서 뭐 매덕남님 같은 경우는 뭐 수십억이 수백억 막 움직인다고 하더라고. 근데 저도 뭐 말을 해보니까 순간적으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좀 조심히 하는 거예요. 거래가 특히나 적을 때는. 이게 이제 잡복이 아니라. 여러분들, 저를 좀 이렇게 애청해 주시는 분들이 한 50분에서 100분 정도 되거든요. 50명 정도 돼요. 항상. 그러면은, 그 50분이 그냥 천만아치만 사버려도 5억이 돼버린다고. 5억이면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로 움직이기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특히나 이런 것들은 물려버리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알차게 비트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맛있어 보이는 공부 좀 하셨던 뭐 스톡캐스팅이나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것들 맛있어 보이는 종목들을 다쳐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완전 초단타적으로 이제 요 정도 자리를 손절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초단타적인 관점이에요. 이제 여기 부분은 깨지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요거를 얼마 정도 말씀드렸더라? 2670만원 정도까지 2700 정도를 볼라나? 이렇게 말씀드렸긴 했어요. 그래서 뭐 2700 정도 보면 뭐 잘라내셔도 무방하겠죠. 더 가든 말든, 그러니까 뭐 꼭 고점에서 다 팔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냥 적당히 팔고 또 들고 있어 보고 또 수익을 또 줄여도 보고 벌어도 보고 이렇게 하셔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어떻게 해야 이게 수입이 나는지 스스로 터득한다니까. 이 고점 저점을 맞추려고 그 공부를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차트를 배우고 유튜브를 따라다니면 얘가 잘 맞췄더라, 제가 잘 맞췄더라 하면 근데 단언컨대 결과가 안 좋을 거예요. 맞추는 건요 그 다음 문제요. 제가 뭐 적중률이 나쁜 편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 맞추는 건 그 다음 문제야. 다음 문제. 그죠? 그 다음 문제. 이걸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내가 관리를 어떻게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반등하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뭐 반등하면 이 정도까지 갈 수 있겠네. 그러면 여기까지 가면 내가 문제를 잘라내겠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다른 유튜브 어떻게 말씀드리는지 알려줄게요.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서 안착해주는 모습이 나오면 한 번 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안착해주는 차가 밀어버리거든? 그럼 걔네들 말하냐면 안착하지 못하고 밀었기 때문에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사는 사람도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네들이 설명을 한다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구간은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않아서. 이게 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 깔아두고 손절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깨지더라도.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로스커스 세팅을 해주세요. 여기는 꼭 단타 치실 분들 손절을 주시고 한 2,700만원 정도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계산하셔야죠. 요거 빠졌을 때 뭐 100만원, 지금 현재까지는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대충 올라갈 때는 100만원이니까 반반이잖아요. 이런 건 사실 유리한 게임은 아니에요. 타점 자체가 조금 늦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했었을 때 제가 아마 언제 얘기했더라.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 흐름하고 제가 또 조정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 할 때 뭐 그 얘기를 하면서 반등에 대한 얘기를 살짝 드렸었거든요. 그 타이밍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별로 권장하고 싶은 타이밍은 아니었어요. 여기 요거에 눌림 뭐 여기 하셨어야 됐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반등을 보고 이게 쉬운 매매법 매매 그 타이밍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좀 포기하셔도 돼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있을 테니까. 정리가 좀 되셨죠? 뭐 요약을 하자면 여러분들 이제 뭐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짓은 하지 마세요. 뭐 안 그러시겠지만 저희 단톡방에 보는 대부분의 분들은 다 잘 기다리고 계시고 잘 대응하고 계신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분들. 근데 소수의 몇몇 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티를 못 내고 있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아파요. 힘도 사실 좀 빠지고 그렇지만 희망 다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나리오 안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건지 그리고 코인 시장 잘 부탁이니까 이번에 나올 것 같은데 제가 확신은 못 하겠습니다. 한 7월, 8월? 네, 여름부터 해서 한 가을 정도까지 반등이 등장한다면 여러분들 손해를 보시더라도 꼭 탈출을 하시고 그죠? 그래도 내년을 맞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이 만약에 돌아오게 되면 그 좀 안 좋은 얘기인데 그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갚기가 버거워져서 코인도 다 팔아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건 미국에 대한 부채 부분,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가계부채, 부동산 부채가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 11,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좀 찝찝한 건 걸러내고 좀 정리하면 좋지 않겠습니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을의 정색도 보고 얘기하면 되니까요. 그죠? 지금 좀 잘 버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얘기 조금 왔다 갔다 샌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반등을 하고 한 번 정도 더 빠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B가 빠지더라도 거래만 여기 정도 거점에서 요 정도 구간, 그러니까 거래만 이 정도 구간 해주면은 요거보다 높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나온 상태에서 반등이 나와주면 얘가 이렇게 완성이 될 것이고 그러면 쳐오고 나서 다시 올라갔다 좀 빠졌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 같다. 그쵸? 일단 단기적으로 요 정도 모습을 좀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2천만원 비트코인 2천만원 초반 2천만원 정도에서는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말씀드린 그 근처에서도 이렇게 그어서 이걸 뚫는 모습을 또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를 만약 2천만 오지 않고 하나, 두 개, 세 개, 세 개, 네 개 넘어가면 요걸 기준으로 단타를 치셔도 될 것 같아요. 타입도 너무 치시면 또 기다리면 되고, 그죠? 요렇게 나와야 되거든. 이해되시죠? 어쨌든 하락 추세가 많이 약해졌고 많이 약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구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파는 구간은 적어도 아니다.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파는 구간은 아니다. 크게 봤을 때 파는 구간은 아니다. 사는 건 조금 조심스럽지만 조심스럽게는 도전해도 된다는 뜻이야. 살짝 정도는 되지만 내가 이미 조금 도전한 게 있다면 기다리시고, 그죠? 파는 구간은 아니다. 파는 거 이럴 때 팔아야지. 우리 항상 반대로 하시죠. 우리 팔 때는 나중에 한 3,500 넘어가면 그때 팔자고요.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파이팅! 감사합니다.